안녕하세요. 3년째 정말 뜨겁게 달아오른 이 강세장. 이게 대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당신도 아마 이 질문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을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죠. 그렇죠. 마침 최근에 그 CNBC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고 들었어요. 뭐 저지, 샨 같은 진행자도 있었고 조시 브라운, 스콧, 빌 이런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주 열띤 토론을 했다고요. 아, 네, 맞아요. 10월 10일 방송이었죠. 그 토론 내용을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뭐 시장의 큰 그림을 놓치고 싶지 않은 당신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전문가들의 주장 속에서 핵심 근거랑 통찰만 쏙쏙 뽑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알맹이를 건져 올리는 게 저희 역할이죠. 좋아요. 그럼 먼저 이 상승세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낙관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특히 조시 브라운이라는 전문가는 강세장을 놓치면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른다. 이런 말을 강조했다면서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였는데요. 조시 브라운은 역사적인 데이터를 딱 근거로 들었어요. 역사 데이터요. 어떤 거죠? 지금 강세장이 3년 동안 S&P 500 기준으로 89%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꽤 많이 올랐죠. 근데 1950년 이후로 보면 평균적인 강세장은 무려 5년 반 동안 192%나 상승했다는 거예요. 와, 192%요? 평균이요? 네. 그러니까 평균만 놓고 보면 뭐랄까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 온 셈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야, 평균이 192%. 솔직히 좀 놀라운 숫자네요. 듣고 보니까 지금 89%가 갑자기 좀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그 4년차 전망은 어떻게 봤답니까? 과거 강세장의 4년차 평균 상승률이 한 16.2% 정도 됐다고 해요. 이걸 지금 지수에 그냥 단순 대입하면 S&P 500이 한 7,710 근처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7,710이요. 네. 물론 이건 평균일 뿐이고 목표 주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의 핵심 주장은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올랐다거나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이제 상승장 끝났구나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놓치면 후회한다. FOMO 심리를 좀 자극하는 통계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역사만 보면 그럴듯한데 뭔가 좀 새로운 성장 동력, 엔진 같은 것도 있어야 계속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패널들 사이에서 AI 이야기가 아주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스콧 같은 전문가가 특히 강조했다고요? 맞아요. 그 AI가 단순히 몇몇 기술 기업의 얘기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컸어요. 아, 게임 체인저요. 네. 스콧은 AI 도입으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거나 효율을 개선하면 이게 결국 이익 증가로 이어질 거고 그래서 현재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높은 주가 수준 있잖아요.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AI가 진짜 마법 지팡이처럼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군요. 근데 솔직히 그게 지금 이렇게 높은 주가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패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리지 않았나요? 위원 그런 우려도 당연히 나왔죠. 하지만 스콧을 포함한 낙관론자들은 AI 말고도 예를 들어 잠재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주춤했던 제조업 경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 또 만약에 노동시장이 좀 약해진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추가 부양책 같은 이런 거시경제적인 순풍도 좀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하긴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긴 하겠네요.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돈의 힘인데 빌이라는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봤다고요. JP 모건의 리테일 레이더 데이터 이걸 인용했다면서요. 네, 정확해요. 그 리테일 레이더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최근 개인들이 한 주에 무려 70억 달러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평균치 이게 한 53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걸 훌쩍 넘어섰다는 거예요. 와, 70억 달러. 진짜 엄청난 돈이네요. 다들 월급 받아서 바로 주식 사는 건가 싶을 정도인데요. 허허. 그렇죠. 특히 ETF 중심으로 돈이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시장에 여전히 매수세가 아주 탄탄하다. 이런 신호로 해석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 매수세가 강한 게 꼭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지 않나요? 약간 과열 신호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런 경계심도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빌은 지난 2년, 그러니까 23년, 24년 동안 S&P 500이 연간 20% 넘게 올랐던 점을 언급하면서 올해 현재 상승률이 한 15% 정도니까 연말까지 추가로 더 오를 여력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아, 작년, 재작년보다 덜 올랐으니 더 갈 수 있다. 네, 뭐 트루이스트 같은 기관이나 폴 투더 존스 같은 유명 투자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단기 랠리에 대한 기대를 표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낙관론만 쭉 듣고 있기엔 뭔가 좀 불안한 구석도 있잖아요. 패널들도 이건 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가장 큰 걱정거리가 역시 그 쏠림 현상 아니었나요? 네, 바로 그 점이 신중론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빌이나 스콧 등 여러 패널이 지적했듯이 시장 상승이 너무 소수의 대형 기술주에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나스닥은 상위 8개 종목이 지수의 70%를 차지하고요. S&P 500도 상위 8개 비중이 40%에 달하니까요.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이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 490여 개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이걸 받쳐주지 못하면 이 집중된 상승세가 언제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죠. 그러니까 소수 에이스 선수들 빼면 팀 전체의 힘은 좀 약하다 뭐 이런 거네요? 이게 만약 무너지면 다 같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구조고요. 그렇죠. 실제로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좀 불안한 신호도 있다면서요. 빌이라는 전문가가 분석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빌은 시장 전반의 상승 동력, 이걸 이제 시장 폭 브레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수 대형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 흐름에 같이 가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좀 약화되고 있고 일부 기술주의 상승 탄력도 예전 같지 않다. 이 점을 지적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그래서 연말 상승장을 기대는 하지만 그 전에 단기적인 변동성, 뭐랄까 약간의 조정 구간, 위글리? 이 있을 수 있다고 봤어요. 조정 구간. 네. 근데 흥미로운 건 빌은 오히려 이 조정을 현금을 투입할 기회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내년 4월까지 이어질 강한 상승세를 좀 염두에 둔 발언 같았어요. 자, 오늘 CNBC 토론 분석을 통해 들어보니까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같아요. 한쪽에서는 역사적 데이터랑 AI 혁신, 그리고 탄탄한 자금 유입, 이런 걸 근거로 아직 상승 여력 충분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잠깐 너무 몇몇 종목에만 의존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힘이 빠지는 것 같다면서 좀 경고음을 내고 있네요. 맞습니다. 강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랑 또 시장 집중도 심화나 단계 모멘텀 약화 같은 그런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전문가들의 분석과 근거들이 당신의 시장 판단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더해주나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정보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일 테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입니다. 만약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이 AI발 생산성 혁명이 생각보다 좀 더디게 진행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소수 기술주에 극도로 의존하는 시장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